안녕하십니까. 2024년 12월 18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정치인 한동훈 뭐 이런 거를 혹시 생각해 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뭐 사실 작년 12월 말에 정치권에 입문을 하고 나서 1년 동안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고, 이번에는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해서 찬성을 함으로써 이제 결국 가결이 됐고, 그러면서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으로부터 뭐 일각으로부터는 배신자, 뭐 또 일각으로부터는 국민 눈높이를 맞췄다, 뭐 이런 이제 그 평가를 받기도 하고, 그야말로 논란 속에서 그 집권당의 1호 당원인 대통령을 탄핵시킨 문제,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이제 대표직을 내려놨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제 한동훈 전 대표에게 과연 정치인으로서의 기회가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 제가 그 한동훈의 좌절 뭐 이런 거를 이제 쭉 말씀을 드리고 나서 거기에 재기를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하는 걸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바로 그 대표직을 내려놓고 나서 16일에 이제 친한동훈계 의원 한 10명 정도 하고 만찬을 같이 했다고 하거든요. 참석한 의원들이 이제 조경태, 정성국, 박정훈, 배현진, 김예지 의원 등등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뭐 이 일정은 원래 대표직을 사퇴하기 전에 잡은 일정이라고는 합니다. 그러나 실제 이제 대표직 사퇴하고 난 뒤에 만났으니까, 그러면 이제 사퇴한 뒤의 5.15 모임 성격이 되겠죠. 근데 여기에는 이제 최고위원직을 내려놓은 장동혁 의원과 진종호 의원은 불참했다고 합니다. 아마 본인들이 사퇴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도 대표직에서 물러나지 않을 수가 없었다 하는 어떤 미안함 같은 것들이 작용을 하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당연히 그랬겠죠. 그렇게 됐고요. 근데 이 모임과 관련해서 조경태 의원은 SBS 라디오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강압적인 힘에 의해 쫓겨난 대표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우리 당에 대해 애정을 가진다면 한 전 대표를 다시 부르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 참석자는 한 전 대표가 혼자 시간을 좀 갖겠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달려온 만큼 연말까지는 공적인 모임을 갖기보단 사람을 만나도 조용히 만날 것이다, 뭐 이렇게 이제 자기가 전망을 내놨습니다. 뭐 사실 실제 어떤 얘기가 그 자리에서 있었을 것인가 하는 부분을 짐작하기라는 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대표직 내려놓은 직후에 친한동훈계가 모였으니까. 그러니까 뭐 그 자리에서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내가 뭐 이제 조기 대선이 있게 되면 뭐 나올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없죠. 거기서 어찌 보면 참석자들이 또는 한동훈계 의원들이 한동훈 대표를 위로하는 자리가 됐을 겁니다. 그건 뭐 쉽게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죠. 뭐 불의에 이렇게 뭐 이렇게 이제 대표직을 내려놓게 돼서, 자, 앞으로 우리 흩어지지 말고 열심히 뭘 하자, 뭐 이런 거 아니겠나요? 대표님 실망하지 마십시오, 뭐 이런 얘기들이 오가고 했겠죠. 저희가 뭐 과거 이제 정치부 기자로서 이런 비슷한 상황의 그 취재를 해보면 늘 그런 말들이 오고 갑니다. 근데 저희가 여기서 주목하는 부분은 혼자서 시간을 갖겠답니다. 혼자서 시간을 갖겠다. 이 말을 뭐 진짜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으나, 또는 했더라도 뭐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이제 본인이 조용히, 아무래도 당분간 뭐 할 일이 뭐 특별히 있지는 않을 테니까. 그런데 이 말이 제가 한동훈 전 대표에게서 유난히 걸리는 이유가 있다는 거지. 그럼 무슨 얘기냐면, 휴직일을 가질 수밖에 없죠. 일종의 강제적인 휴식입니다. 저는 한동훈 대표가 쫓겨났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왜? 스스로 어찌 보면 본인의 족쇄를 채웠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집권당 대표 다움이라는 것도 오래전 얘기지만 한번 그 유튜브를 해드린 적이 있고요. 야당 대표와 달라야 됩니다. 집권당 대표가 무조건 국민 눈높이에만 맞춘다? 그건 아니죠. 집권당 대표는 여권 전체의 흐름에 대한,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도 있습니다.
대통령이 말을 안 들어서 나는 할 만큼 했다. 이거는 집권당 대표의 자세는 아닙니다. 대통령이 말을 들을 수밖에 없도록 또는 정 안 듣는다. 그러면 본인이 아이디어를 내서 대통령이 듣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을 만들든가 아니면 당의 의원들을 다 모아서 집단적으로 뭐 대통령에 대항을 하는 방법도 있고 최악의 경우 여러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기회도 있었고 그런데 그런 걸 하지 못한 거 아닌가요? 그에 대한 원인 분석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왜 한동훈이라는 정치인이 사실은 작년 12월 말에 등장할 때만 해도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친윤계의 전폭적인 지지로 등장한 것 아닌가요? 그러면 그 힘을 동력 삼아서 뭔가 자기가 도모를 하든가 아니면 자기 세력을 만들든가 자기 세력을 이 당내에 만들지 못하면 국민 사이에 자기 세력을 만들든가 왜 그러냐면 그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우선 총선 전에 비대위 원장을 맡았죠. 그때 언론에서 이번 총선에 참패하지 않기 위해서는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차별화해야 된다. 거의 모든 매체가 그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뭐 언론은 바본가요? 언론은요 그동안 여러 차례 정치의 현상들을 분석한 사람들의 집단입니다. 물론 언론이 잘못 짚는 경우도 있다고 저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뭐 현장 기자들은 이제 기자들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렇다 쳐도 적어도 언론계에서 수십 년 동안 기자를 하고 그 중에서 또 정치부 기자를 하고 정치 현장을 들여다본 사람들 저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만 그런 사람들은요 직접 정치를 해보진 않았지만 남들이 하는 정치를 관찰하고 그들의 흥망성쇠를 다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한동훈을 봤을 때 또는 윤석열을 봤을 때 어떠한 일들이 앞으로 벌어질 것이다 하는 거를 대략은 점쟁이처럼 우리가 무슨 이번 총선에 이길 것 같아요, 질 것 같아요. 이런 거는 그건 점쟁이들이라는 얘기고 다만 흐름을 분석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많은 유튜버들 아마 보시면 기자를 특히 정치부 기자를 좀 해본 유튜버와 물론 해봤더라도 그 사이에 또 이런저런 차이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신문 정도 방송 정도 보고 상식적으로 얘기하는 사람과의 차이를 아마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이게 그냥 머릿속으로 상상을 통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유튜버와 그렇지 않고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예측 분석을 하는 유튜버 이런 차이들을 아마 느끼실 겁니다. 근데 그렇게 보면 한동훈 대표한테 수많은 언론 매체가 작년 비대위원장이 됐을 때 윤석열 대통령과의 차별화를 얘기했습니다. 물론 차별화의 방식을 얘기한 건 아닙니다. 차별화를 해라. 그것만이 올해 총선에서 참패하지 않는 길이다. 이대로 가면 참패한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은 거 아닙니까? 또는 그렇게 하는 방법이 서툴렀거나 그렇기 때문에 또 그 과정에서 그러고서 이제 총선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과 친윤이 반발하고 반대하는데도 대표직을 거머쥐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60%가 넘는 지지율로 거머쥐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국민들 사이에서 국민의힘 당내에서 자기 세력을 확고하게 확보를 했어야 되는 거죠. 친한계라는 몇몇 데리고서 내가 이 당을 좌지우지하겠다? 그게 얼마나 무모한 정치입니까? 그걸 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 결과가 저는 여기까지. 저는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는 상황이면 집권당 대표가 아무리 한동훈계가 많더라도 그 직을 내려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건 당연한 거죠. 그게 책임 정치고요. 그러나 내려온 이후가 중요한데
한동훈 대표는 지금도 혼자 시간을 좀 갖겠다? 이게 진심이라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지금까지 한동훈이라는 정치인의 가장 큰 약점이 혼자였다는 겁니다. 혼자. 근데 앞으로도 혼자 시간을 갖겠다? 그럼 뭐 정치를 그만두겠다는 거하고 거의 비슷한 얘기라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자기 사람, 이 한동훈이라는 정치인의 가장 약한 고리, 스킨십입니다. 스킨십. 술을 많이 먹어도 문제지만 남들 이렇게 뭐 스킨십 자리에 가도 제로 콜라만 마시면서 전혀 공감 능력을 보이지 않는 정치인 거의 없습니다. 거의. 심지어 박근혜 전 대통령도요, 정치인 시절에 대통령이 되기 전에 뭐 저도 같이 뭐 저녁도 먹어보고 그랬지만 뭐 별로 그 폭탄주 같은 거 즐기지 않습니다. 술도 즐기지 않고요. 그러나 분위기가 그렇게 되면 제가 폭탄주 3잔 정도 박근혜 당시 그 전 대표가 뭐 대통령이 되기 훨씬 전 얘기죠. 마시는 걸 봤습니다. 왜?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과의 공감 때문에 저는 그런다고 보거든요. 뭐 술을 좋아해서가 아니고 그런 노력들이 필요한 겁니다. 한동훈 대표는 끝까지 제로콜라만 마시고 있는 거죠. 아니 제로콜라를 마시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공감 능력, 본인이 만나는 사람과의 공감대를 확보하는 게 정치에서는 대단히 중요하다. 혼자 못하는 게 정치다. 저는 그렇게 관찰을 해왔고 그동안에. 근데 한동훈 대표는 여전히, 그리고 그 주변에서는 여전히 한동훈 전 대표가 어떤 유권자 또는 지지자들 또는 친한계와 공감 능력, 공감대가 그렇게 넓지 않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무슨 결정을 할 때 주변 사람의 말을 듣기보다는 혼자 스스로 결정한다.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들리거든요. 이거는 정치인으로서 장점이 아니고요, 단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동훈 전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길래 이런 상황을 계속해서 이런 스타일을 유지하면 정치인으로서 재기하기가 쉽지 않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한동훈 전 대표한테 가장 필요한 부분은 정치인들과 그 다음에 유권자들, 국민들과 공감대를 넓히려는 노력. 자주 만나고 얘기 듣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뭘 원하는가, 그걸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이런 데에 대한 끊임없는 노력, 훈련, 이런 것들이 가장 필요. 이거 워낙 여러 가지의 그 두뇌가 명석하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 학습을 굉장히 빨리 할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윤석열 대통령도 평생 검사만 하다가 그런 학습을 빨리 해서 대통령이 될 수 있었죠. 근데 대통령이 되고 나서 그 학습을 게을리해서 다시 과거의 윤석열로 돌아갔기 때문에 저는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한동훈 전 대표가 정치인으로서 계속 살아남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어떤 우리가 이제 언론에서 흔히 얘기하는 스킨십, 그거는 보통 사람들과의 어떤 정서적 공감, 이게 중요하다. 과거 노태우 전 대통령이 보통 사람들의 시대라는 구호를 냈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보통 사람 아닙니다. 물론 뭐 전두환 전 대통령과 육사 동기라는 그 이유가 상당한 그 어떤 동력이 돼서 이제 후임 대통령이 된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만 가지고 된 거 아닙니다. 바로 그 보통 사람들이라는 캐치프레이즈, 그리고 그걸 위한 본인의 노력, 겸손함, 그리고 참모들한테 맡길 수 있는 역량, 리더십,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작용한 겁니다. 한동훈 대표는 그런 것들에 대한 이 스토리가 주변에서 흘러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혼자 결정하는 이런 스타일, 또는 이렇게 대표직을 내려놓고서도
당분간 혼자 시간을 갖겠다는 식의 발상. 이렇게 되면 한동훈 대표에게 앞으로 굉장히 어찌 보면 본인도 고통스럽고, 그 다음에 정치적 재기도 불투명해진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이라는 정치인이 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국민의힘의 전통적인 정치인들과는 다른 장점입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이 팩트, 제 유튜브 이름이 팩트지만 팩트를 명확하게 구분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언변이 있고, 정치에서 또 중요하다는 이른바 신언서판, 그런 것도 어느 정도 갖추고 있고. 그래서 몇 가지 점을 보완하면 국민의힘에서 역대 배출하지 못한 그런 정치인의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부족함을 영 채우지를 못했던 것이 아닌가. 그럼 지금부터는 혼자 무슨 생각을 할 것이 아니고 그걸 채우는 기간, 그리고 그 기간을 가급적 단축하려는 노력,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대표직을 내려놓은 뒤에 언론 보도를 보고서 제가 느낀 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